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올라가는 경제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방위 산업 쪽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꽤 흥미로운 기업이 있어서요. 바로 크라토스 디펜스 앤 시큐리티 솔루션스, 티커는 KTOS입니다. 여기가 좀 거대 방어 산업체들이랑은 다른 길을 가면서 뭐랄까 시장의 판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크라토스 요즘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이 회사의 핵심 역시 그 무인 시스템, 드론 기술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 발키리 XQ-58A Z 전투 드론이요. 이게 그냥 원격 조종 드론이 아니라 그렇죠. 그 칭성스러운 윙맨, 로열 윙맨 개념이죠. 유인 전투기 옆에서 같이 작전하는. 네, 바로 그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가격이라고 하던데요. 기존 전투기에 비하면 그렇죠. 압도적으로 저렴하게 무기나 센서를 탑재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미공군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거겠죠? 네, 상당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크라토스가 단순히 값싼 드론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래요? 어떤 점에서 그렇죠? 미 국방부 전체의 어떤 전략 변화랑 맞물려 있다는 건데요. 전략 변화라면? 네, 기존의 크고 비싼 무기체계 중심에서 벗어나서 좀 더 빠르고 저렴하고 어떻게 보면 소모될 수도 있는 그런 자산들. 예를 들면 드론이나 우주 자산, 극초음속 무기 같은 쪽으로 점점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군요. 그렇죠. 발키리 같은 드론이 바로 이런 변화의 상징 같은 거예요. 뭐랄까 소수 정예가 아니라 다수의 저비용 고효율 자산으로 전력을 구성하려는 시도. 크라토스는 한 시가총액 55억 달러 정도 되는 중견기업인데 바로 이 틈새, 이 변화를 파고드는 거죠. 10억 달러 넘고 수주잔고도 11억 달러 이상이라던데 성장세는 확실해 보이네요. 네, 맞아요. 최근에 그 스카이보그 드론 관련해서 공군 계약도 있었고 또 MHC-TB라고 급초음속 시험시설 프로그램 참여 소식도 있었죠. 이게 14억 5천만 달러 규모인데 와, 14억 5천만 달러요? 그럼 그게 다 크라토스 몫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 프로그램 전체 규모고 크라토스는 거기에 핵심 기술 제공사로 참여하는 거죠. 그래도 이게 뭘 의미하냐면 미국이 극초음속 개발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크라토스가 그 핵심 인프라 구축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기술력은 확실히 인정받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크라토스의 기본적인 전략이 초기 연구개발, 그러니까 R&D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기술력을 확보하고 그걸 바탕으로 나중에 대규모 생산 계약을 따내는 방식이에요. 약간 벤처 캐피털 투자 같기도 하네요.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단계 수익성보다는 장기적인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발키리나 에어wolf 드론 같은 프로젝트들이 이제 막 R&D 단계를 지나서 생산 단계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거죠. 아, 그래서 주가도 지난 1년간 거의 80%나 올랐군요. 네,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혁신적인 분야에는 항상 경쟁자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보잉이나 제너럴 애토믹스 같은 전통의 강자들도 있고 요즘엔 안두릴 같은 신생 기업들도 무섭게 치고 올라온다던데요. 맞습니다. 경쟁은 당연히 치열하죠. 그런데 크라토스의 강점은 역시 속도랑 실증이에요. 속도와 실증이요. 네, 발키리는 이미 실제 비행 시험 다 했고 심지어 무기 투하 시험까지 마쳤어요. 다른 경쟁사들이 아직 개발 단계에 있거나 컨셉만 있을 때 크라토스는 이미 실물로 보여줬다는 거죠. 그게 크네요. 그리고 가격 경쟁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당 한 400만 원, 500만 원 수준이니까 이게 다수 운용이라는 미군의 새로운 전략 방향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거대 기업들은 아무래도 기존 플랫폼 개량에 좀 더 무게를 둘 수밖에 없을 텐데 크라토스는 아예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려고 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앞으로 크라토스의 성장을 이끌 동력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그 새로운 게임의 룰이 정말 현실이 되는 걸 봐야 할 텐데요. 가장 큰 기대주는 역시 미군군의 협업 전투항공기 CCA 프로그램입니다. CC예요? 그게 뭐죠? 이건 단순히 드론 몇 대 도입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수백 대, 어쩌면 수천 대의 자율 드론을 유인 전투기랑 같이 운용하겠다는 정말 거대한 구상이에요. 여기서 발키리가 핵심 후보 중 하나로 계속 거론되고 있거든요. 와, 수백 수천 대요. 정말 규모가 다르네요. 그렇죠. 이게 만약 현실화되면 크라토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되겠죠.
또 하나는 극초음속 무기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걸 시험하기 위한 표적 드론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에요. 크라토스가 이 분야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표적 드론 수요? 그것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위성 사업도 빼놓을 수 없죠. 군사용이든 상업용이든 위성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걸 지상에서 통제하고 모니터링하는 서비스 수요도 같이 커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동맹국 수출 가능성도 열려 있고요. 정말 다각도로 성장 동력이 있네요. 종합해보면 크라토스, 정말 흥미로운 스토리를 가진 기업인 건 확실해 보입니다. 물론 주가가 이미 기대감을 많이 반영했을 수도 있고 또 국방산업이라는 게 항상 그렇듯이 지연되거나 예산이 깎일 위험도 있겠죠. 정말 고위험 고수익 투자처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정리하자면 크라토스는 차세대 국방기술, 특히 드론과 극초음속 분야에서 혁신적인 비용 효율성을 무기로 삼아서 기존의 질서에 도전하는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공한다면 정말 방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이 있죠. 네, 오늘 크라토스에 대해 깊이 알아봤는데요. 단순히 투자 관점을 넘어서서 만약 발키리처럼 저렴하고 자율적인 드론 윙맨들이 정말 널리 보급된다면 미래의 공중전 양상은 물론이고 국가 간의 안보 균형 자체는 또 어떻게 달라질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경제 상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